미국의 베이비 부머가 룸메이트를 구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흥미롭게 눈에 띄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예전에 골든걸스라는 시트콤에는 세 분의 미망인과 또 한 분의 여성 이렇게 네 분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새로운 골든걸스 이러면서 베이비 부머들이 주거 비용에 대한 그 분담 방안으로 이러한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예측하다시피 수명은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더 오래 사시는데 그 경우에 노후에 줄어드는 현금 흐름, 이러한 가계 수입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겟책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만 하더라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 즉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사는 룸메이트를 구한다 시니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40년 후 지금에서는 어떠한 재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사시게 되고 또 은퇴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식품이라든지 주택, 보험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룸메이트를 통해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용을 어떠한 수입을 얻는 방안이 되고요. 또 집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외로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2021년 기준으로 50 플러스 세대에서 무려 절반가량은 친구와 집을 같이 공유해서 살 의향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만약에 집을 전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도 약 23%는 만약에 추가 수입이 필요하면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차 새로운 가족의 형태, 이런 것들을 고민할 텐데, 미국의 경우에 이미 가족으로만 구성된 그런 비중이 이전에 1960년대 한 85%, 여기서 그 수치는 이미 65%로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숫자는 고령화와 함께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근 여성 고독사가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로 곧 조금 있으면 무려 1,00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생기고요. 또 그중에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비중도 벌써 30,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남성분보다 결혼도 더 나이가 어리셨고 결혼하셨을 때 더 오래 사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여성 어르신이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혼자 사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그 중에 불행히도 고독사로 연결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고연령층만 아니라 50대에서도 특히 남성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아주 슬픈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데요. 최근 뉴스 기사에 보면 예전에 예술 쪽을 하시는 분들께서 졸업하면은 같이 살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어찌 같이 살아가는 극단 큰 틀의 어떠한 이런 분들 소개가 지리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예술 단원이니까 웃음 동아리니까 가능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담을 나누어짐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하고 싶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겠다. 그 남 얘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비단 그런 분들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팍팍한 삶 속에서 새로운 주거의 형태를 꿈꾸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에는 아주 멋있게 포장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기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에서 너무 집단만 강조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개인을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홀로와 함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앞장서시는 김수동 전 이 대표님 경우에도 보면은요, 이러한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여백이라는 공동체, 주거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적절한 거리, 홀로 함께를 병합하면서 같이 살아가는데 각자의 삶의 스테이지도 다르고요. 각자의 니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사회적 경제 이야기로 마을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대구 안심마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이라는 달콤한 박스에서 반찬을 사고 또 안심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교육협동조합도 있고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어울려서 마을을 꾸민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장애 교육 공동체, 발달장애 자립센터 이런 것에 대한 색안경을 낀 그러한 지역,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심한 갈등 이런 것들이 어, 이곳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기고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결정 논의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짧게는 어줍잖게 공동체를 하겠다는 식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몇 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유추해 봤을 때 물론 그 개인적인 아파트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일이 뭐 더 많았지만 이 속에서도 그 다양한 분들의 니즈, 다양한 분들의 상황,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 속에서 조율하고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인가를 느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존중하는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요. 이렇게 마을을 사랑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가족 이외에 어쩌면 어디서 누구와 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눈만 떠보면 노인 인구가 벌써 2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속사를 들어가 보면은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도 뭐 30에서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한 경제적인 흐름에서 이전에 아무리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만들어 놨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인 속에서 그 이전에 모아놓은 것이 다시 어려운 어떠한 위협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 사람이 결국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이런 것이 있다면 최근에는 자는 문제와 먹는 문제가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래도 시니어들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비와 주거비가 될 식비 이렇게 될 텐데요. 주거에 있어서 특히 외로움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같이 어울려 살 것인가, 특히 혼자지만 그 각각을 존중하면서 또 어울려서 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는 물론 문화가 좀 다르지만 미국처럼 서로 룸메이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같은 취미 공동체가 어울려서 산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보신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간다든지 또 공공에서 추진하는 일을 한다든지 더한 플러스 협동조합처럼 어떠한 그런 주거 공동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시도되고 어떠한 소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질문은 나의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삶 속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돌봄이라는 이슈, 경제적인 이슈, 무엇보다 사회적 외로움이라는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인간의 본질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일찍 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이웃으로 범위를 넓혀서 그 속에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들은 관심 있게 보고 나도 한번 테스트해볼까? 나도 한번 응원해볼까?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